네,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확률과 통계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필요한 내용들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엑셀로 그 작업하는 걸 갖다가 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라고 그랬죠. 그거를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6장 추정에 대해서 볼게요. 등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한 30분 걸려요? 40분 걸려요? 이렇게 또 특별하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되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하기 좀 애매하죠. 그죠? 어떤 때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최소 30분, 최대 40분 이렇게 범위로다가 표현하는 것 갖다가 구간 추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바람직한 그 점추정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나오는 이런 페이지 내용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하나 간단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5개를 갖다가 이제 제가 학교 오기가 불편해. 일요일에 충분히 후 싶어. 오불, 일요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가지 기본 개념을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 오차 제곱은 평균에서 측정치를 빼면은 이제 그 차이가 나겠죠. 그걸 오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최소한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균이 70인데 측정치가 71이다. 그럼 오차가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측정치를 빼게 되면 그 70에서 70 보면 5, 뭐 1이나 마이너스 5나 그 거리는 1, 5 이런 거죠. 오차 차이가 하나, 5개 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최소한인 게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불편성, 뭐가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라 여기 이제 추정량이 실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그 모집단의 전체 값, 이걸 갖다가 이제 모수라고 하고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정을 한단 말이지. 추정하는 거. 추정하는 그 값하고 같으면 좋겠죠. 그죠? 추정한 값이 모수와 같아야 된다. 어떻게 이제 그 편차가 이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쏠려 있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일치성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 규모에 근접해야 된다. 모집단이 100만 명인데 뭐 10명 가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 100만 명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표본의 수가 최소한 그죠?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규모에 근접하면은 더 정확한 뭐 실제로 100만 명인데만 60만 명, 70만 명이면 더 정확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모집단 규모에 근접할수록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죠? 100만 명 하는데 10명 가지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100만 명인데 50만 명 가지고 추정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이렇게 모집단 규모에 근접해 좀 많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효성. 그러니까 분산이 흩어진 정도가 최소한이 돼야 되겠다. 추정한 값이 추정한 추정량, 그것에 흩어진 정도가 최소한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적인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생이면 내가 대학생의 그 스탠다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대표적인 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이거 글쎄 이게 대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아니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여기 이제 점 추정할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통계학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충분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뽑았는데 그게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통계학 전체에 적용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각각의 그 평균 오차적 보편성, 일치성, 유효성, 충분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얘기한 대로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구간 추정을 하느냐 점추정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최소한 얼마, 최대한 얼마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믿을 수 있는 구간을 정해서 추정을 하겠죠. 그럼 믿을 수 있는 구간이 뭐야? 이게 신뢰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경우는 점 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집단에서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뽑잖아요. 그죠? 그 표본이야. 표본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명을 뽑았어. 그럼 1000명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야. 그 다음에 그 표본들이 또 평균이, 어, 이게 표본들이 흩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을 뽑았는데 다 똑같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퍼져 있잖아. 그 퍼져 있는 정도가 분산, 그죠?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본들을 갖다가 표본들의 평균, 그죠? 뽑아온 것들, 그거가 퍼진 그 분산된 정도를 갖다가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뭐 저희 중간고사 전에 이거 처음에 나왔었죠. 그러면 준 오차는 뭐겠냐? 방금 전에 그 샘플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1000명.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표본을 구할 때 회사들이 만약 여러 군데가 있어. 한 회사에서도 1000명을 뽑고 또 다른 회사에서 1000명 뽑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회사에서 1000명 뽑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각 집단마다 여러 집단을 뽑았을 때 각 집단들에서 뽑은 평균이 있잖아요. 예. 각 집단들마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여러 회사들의 평균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아. 그죠? 그죠? 그것들을 골가 모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죠? 그 모은 값들을 갖다 또 평균을 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각 회사들마다 뽑은 표본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평균을 낼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그, 뽑은 것들의 평균을 내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표본들의 평균. 근데 그 표본들의 평균하고 각 회사들의 평균하고 차이 있잖아요. 그게 표준 오차라고 그래. 여기 여기 보게 되면 표본 평균들만 모아가지고 표본을 갖다 이렇게 쭉 엮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그래? 이걸 표준 오차라고 한다. 뭔지 아시겠죠? 예, 여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구간 추정에 대해서 볼까요? 그럼 구간 추정을 할 때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의 평균 키가 얼마야? 140에서 204입니다. 그러면 거의 틀릴 수가 없지, 그지? 150에서 190, 160에서 180, 165에서 175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간이 140에서 200이 제일 넓지. 거기에는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평균은. 근데 165에서 175는 혹시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넓으면 좋겠죠. 넓으면 좋은데 문제는 더 믿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통계 가치는 모평균에 근접한 그런 추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과 이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온 음료 같은 걸 이렇게 운동하러 오면 이거 좀 마셔야 되잖아. 게토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럴 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300ml 마셔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 300ml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300ml보다 적게 해줘서 봐. 그 예산에 가만 안 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300ml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그 음료가 300ml가 맞아? 아마 아닐 거야. 300ml 맞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가설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갖다 이제 그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제 가설 검증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추측을 갖다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음료량이 300ml다, 300ml가 아니다. 이런 건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약을 개발했는데 누가 이제 이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 신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거를 갖다가 그죠? 예. 그 개발했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개발한 회사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쓸모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약을 개발했으면 그 회사는 뭐야? 이 약이 그죠? 아주 이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입증하길 원하잖아. 그죠? 네, 입증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할 때 연과설과 그 연구가설 혹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한 신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효과가 없다 라고 보는 게 연가설 혹은
0으로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연구가설이죠. 연구자들이 이런 걸 원하죠. 이런 걸 원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가설을 세울 때 연가설, 대립가설,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연가설을 내세우고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 연가설이 틀렸으면 하고 바라는 거지, 그지? 실제로는 연구가설을 그죠?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이걸 잡기를 원하는데 그 연가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내세운 다음에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제 얘기가 그런 거지. 이제 방금 전에 스포츠 이온 음료는 용량의 제품에 표시된 그 300ml가 맞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 연가설이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스포츠 이온 음료 양은 제품에 표시된 300ml가 아니야. 아니야. 예, 이런 것이죠. 이게 H0이 아니라 H1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 하여튼 이온 음료의 양이 제품에 표시된 300ml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대립가설, 연구가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나,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테스트하는 것을 갖다 테스팅, 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 여기 이제 기각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봅시다.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버린다 얘기야. 버린다. 거기 지나가는 개를 갖다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 기는 버린다야. 버리고 포기한다는 얘기죠. 예. 이걸 기각이라고 그래요. 그 연구가설을 갖다 기각한다 하게 되면은 예, 연구가설을 버리자 틀렸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측 검정과 이제 단측 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ml가 맞아 틀려 할 때 300ml가 맞다. 300ml랑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H 연구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음료의 양이 300ml가 넘든 아니면 300ml가 줄어들든 그죠? 이게 양쪽에 이걸 갖다 양쪽을 갖다 이렇게 검증하는 거는 양측 검증이라고 그래요. 300ml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300ml보다 많거나 300ml보다 작거나 이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양측 검증이. 그 단측 검증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포츠 이온 음료의 용량이 300ml보다 많다. 그럼 문제 삼을 거 아니지. 뭐 많이 주는데 문제 삼을 거 아니죠. 그러면은 문제를 어떤 때 삼으면 돼? 300ml보다 적어. 적을 때, 그죠? 여기서 이제 왼쪽에 이거 있잖아. 용량이 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용량이 작을 때 문제가 삼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 왼쪽에다가 기각을 하고 오른쪽엔 기각하지 않도록. 이게 한쪽만. 또 이제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 용량이 너무 많으면은 그 제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 응? 응.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 적게 넣는 거는 표시 안 나게 적게 넣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회사 비용 많아졌다 그러면 열받는 거지.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왼쪽 혹은 오른쪽 이렇게 단측을 갖다 검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사장님은 없겠지만 이제 단측이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의 수준을 갖다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틀릴 수가 있는 것이 나는 절대로 안 틀린다. 그 사람 분명히 절대로 틀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갖다 항상 그 배제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과학의 논리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실내 구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말도 어려운데 제가 이런 그 그림과 잘 알아두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빨간 점선이 있죠. 빨간 점선 그 바깥에는 보게 되면은 기각역이죠. 기각하는 영역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귀무가설 구간 실내 수준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영가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실내 수준 귀무가설, 영가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집단의 평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구간을 갖다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연구자들은 기각력으로 가서 떨어지길 원하지. 그지? 예. 아까 그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연가설이야. 효과가 없어. 그럼 뭐 싫어하잖아. 그죠? 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연가설을 기각해서 그럴 걸 원하죠. 여기 유의 수준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P 값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그죠? 맞을 확률이 예, 거의 없다.
라고 하면 좋은 것이지. 그지? 예. P값이 만약에 0.1이다. 0.01이다 하면은 0.01은 100분의 1이 그 1%니까 서로 같을 확률이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P값이 적은 걸 원합니다. 그죠? P값이 작을수록 염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염가설이 맞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약물 효과가 있거나 음료수가 300ml가 그 아닌 것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P값이 작을수록 그 저기 연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가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는 300ml가 300ml이다. 차이가 없다. 라고 보는 귀무가설, 그거에 반대된 대립가설이 가설을 수립하고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보통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는 95% 유의 수준, 그러니까 알파가 0.05 이런 거로다가 많이 하고요. 이런 게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엑셀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런 게 다 바로 정해져 있어요. 뭐 저기 도표포 같은 데도 0.01, 0.05 이런 거로 많이 하고요. 기각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측 검증을 할지 단측 검증을 할지 사장 입장에서는 그 단측, 소비자 입장의 단측 이렇게 하겠지만 연구자는 양측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계량 계산 이번에 시험 문제 낼 때는 그 뭐 엑셀이나 뭐 SBS 돌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시험을 내기 어려운데 꼭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연구를 하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할 때는 실제로 엑셀이나 SPS에서 돌려가지고 통계량을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기각을 해가 기각한다, 기각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의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평균 차이 검정에 대해서 볼게요. 두 집단. 예, 여기 보게 되면은 대응 표본 T 검정 오른쪽에 그 다음에 독립 표본 T 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사 대상자가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 약이 효과가 있냐 할 때 약을 먹는 거와 먹고 난 후의 차이 있잖아요. 전후 간의 그 차이 이런 걸 갖다 대응해서 검증하는 게 대응 표본 검정이고요. 그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거예요. 독립 표본은 개체가 달라. 예를 A반, B반이 서로 달라. 응? 그럴 때 서로 비교하는 걸 갖다가 서로 독립적인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책에 나온 예와 또 다른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여기 이제 제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갔을 때 나온 얘기인데 자아 존중감을 향상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참가 집단들이 존중감이 좋아졌을까?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사전에 자아 존중감이 만약에 2점이 없어.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존중감이 만약에 4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겠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사전과 사후를 갖다 대응해서 검증해 볼 때 그걸 대응표본 T검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책에 나왔을 때 보면은 제약회사가 연구 끝에 이렇게 그 건강에는 안 좋으면서 보통 이제 건강식품들이 저기 뭐야 이렇게 비만 뭐 이런 걸 갖다 조절하는 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서도 체중을 갖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품을 갖다 먹기 전하고 먹고 난 후하고 체중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을까? 네, 이거죠. 그죠? 여기 집단은 똑같죠? 네, 이런 경우에 무슨 표본? 대응 표본 가설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복용 전과 복용 후에 실제로 차이가 있고 효과가 있나? 이런 것이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엑셀로다가 돌려보는 걸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설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X2니까 그 약을 먹기 전은 X1, 먹고 난 후를 X2라고 했을 때 이거 위에 바가 붙은 평균이죠.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은 체중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약회사는 어떤 걸 원할까요? 체중 변화가 있길 원하죠. 그래서 연구가설을 이제 체중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돌려봐가지고 P값 봐가지고 거봐 차이가 있지 이런 걸 원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표본 T 검증을 볼게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남자랑 여자의 월 평균 소득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남자가 193, 여자가 150, 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실제로 소득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걸까? 예,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남자 여자 집단이 다르죠, 그죠? 다른 집단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책에 나온 얘기가 건전지 있잖아요. A에서 만든 A사에서 만든 건전지와 B사에서 만든 건전지가 있는데 이 두 회사에서 만든 건전지가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A사랑 B사는 다른 회사죠. 그죠? 독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독립표본 겁니다. 여기 그래서 A사에서 만든 건전지 평균 수명, B사에서 나온 그 건전지 평균 수명 이걸 갖다 비교하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의 수준 5% 수준에서 검증해 보는 거는 그 책에서 이렇게 해봤고요. 예, 이런 것도 가설을 수립할 수 있겠죠. 이게 연가설은 뭐야? A사와 B사 건전지 사용 시간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A사와 B사의 건전지 사용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예, 9장 보겠습니다. 9장 분산 분석인데요. 방금 전에 그 T 검정은요, 두 집단 간, 한 집단을 갖다가 사전 사후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다른 두 집단을 갖다 비교하거나, 이렇게 두 개를 비교 분석할 때 T 검정을 했어요. 그러면 세 개 이상 집단이 있겠죠. 그럴 때 뭐로 할까요? 여기다가 분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편의점이 있잖아요. 여러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마다, 예를 들어서 뭐 CU라든가 이렇게 세븐이 있을 때, 어떤 회사가 더 좋을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이 있죠. 두 개 이상이 비교할 때 분산법을 씁니다. 여기 이제 아까 T 검정은 두 개 집단에 대한 평균 차를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개 이상 집단인 경우는 이 분산 분석을 하는 게 analysis of variance라 그래가지고 아노바라고 하는데 세 개 집단 만약에 A, B, C 세 개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T 검정을 하려면은 A, B도 해야 되고 B, C도 해야 되고 A, C도 해야 되고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는 3개, 4개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쓴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돌리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F 값을 보세요. 제가 큰 글자로 해놨는데 그 여기 이제 분모를 갖다가 집단 내 분자를 집단 간 이런 것이죠. 이 F 값이 커야 이 F 값이 커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집단 내의 그 차이가 크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집단 간의 분산이 크고 클수록 그 다음에 집단 분모가 작을수록 집단 내 값이 더 커지겠죠. 그죠? 예.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할 때 편의점 내부에서 그 만족도가 편의점들도 여러 만족도 한 편의점에 갔을 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애들마다 그 편의점 예를 들면 CU에서 한 거에 대한 만족도 측정했을 때 거기에는 별 차이가 있으면 안 돼. 집단 내에는. 근데 다른 그 CU랑 세븐이랑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게 보이게 되면은 이 값이 크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 1원, 2원, 다원, 다별량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요인, 편의점, 그죠? 편의점 A, B, C를 가지고서 그 만족도를 구할 때, 그죠? 한 가지 요인이죠. 여기 편의점 요인이니까. 편의점의 종류를 기준으로, 종류가 기준이에요. 편의점 종류. 이걸 가지고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 하나죠. 한화. 이럴 때 1원 분산 분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원 분산 분석은 뭐냐면은 편의점이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이 구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또 이렇게 울산에도 있고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상권 요인을 하나 더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편의점의 종류 있잖아요. 예, 편의점의 종류. 그 다음에 편의점에 있는 상권의 위치 이렇게 있잖아요. 상권의 위치하고 편의점 종류 두 가지 요인이죠. 그죠? 예, 그걸 2원 예, 2원 분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원은 이제 3개고 4원은 4개고 그런 것이죠. 편의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는 위치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나라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CU 옛날에 패밀리마트였는데 그 CU가 여기 그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도 있죠. 국가의 그 요인도 같이 집어넣어. 그러면 편의점 종류, 그 다음에 편의점의 위치, 그 다음에 국가, 별, 이렇게 세 개의 요인이 들어가잖아. 이럴 때는 다원,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종류, 상권, 본사, 이 세 가지 이상의 그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건 다원 분산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별량 분산 분석에 대해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편의점의 종류에 따라서 만족도를 받잖아요. 근데 편의점 종류에 따라서 만족도가 어떠냐?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편의점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재방문율. 그러니까 CU를 가게 되면 더 CU만 가게 되고, 그죠? 다른 데는 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재방문율은 어떤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만족도랑 재방문율이잖아요. 그죠? 알아보고자 하는 걸 갖다 종속변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 종속변인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다별량 분산별, 멀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독립변수 혹은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 차이를 볼게요. 여기 그 요즘에 뭐 인터넷에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난리인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 강암 치료제를 갖다가 먹었을 때 치료가 효과가 있나? 그죠? 여기서 강아지 처치해주는 원인이 되는 걸 갖다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거에 종속되어서 나오는 게 이제 치료니까. 그죠? 결과 효과를 갖다가 종속변. 여기서는 항암 치료가 종속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편의점이 있잖아요. 편의점 요인이 그 원인이 된 것이죠. 예, 이게 그 만족도와 재방문율. 이거는 그 편의점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나 효과니까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종속변인이 되겠다. 종속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이거 개념을 좀 알아주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1원, 2원, 다원, 그 다음에 다별량 분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분산 분석은 독립변수가 편의점, 종속변수가 만족도이 되는 거예요. 2원은 뭐예요? 편의점과 상권에 따라 가지고 만족도를 알아보는 거고요. 다원은 편의점, 상권, 그 다음 국가별, 그죠? 세 가지 이상의 그 독립변수, 그러면 종속변수 만족도를 보는 것이죠. 다별량은 뭐야? 여기에서 만족도와 재방문율이라고 하는 효과 변수 두 개를 갖다가 더 이렇게 알아보는 그가 이제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차이가 있다. 편의점 간에 차이가 있다. 편의점 A, 편의점 B, 편의점 C 간에 차이가 있다. 라고 엑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 편의점끼리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 A, B가 차이야, B, C가 차이야, A, C가 차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게 사후 검증이에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집단끼리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걸 물어보는 게 사후에, 그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셰페나 투키 뭐 이런 걸 알아둘 필요 없고, 사후 검증은 왜? 집단과 차이가 있을 때 어느 집단끼리 차이가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아, 이게 뭐 내용이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또 막상 시험 치르면은 또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여러 번 좀 들어보시고, 단답형 문제, 또 소수적 문제, 또 객관식 문제 이런 거 잘 치르기 바랍니다. 그래요. 멋진 연말 연시 되세요. 수고했습니다.